횡보 박스권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추세를 횡보 추세, 박스권 추세라고들 말합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매수를 저는 지향하고 있지만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위 차트에서처럼 일정 구간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해요. 박스권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주체가 없으면 이런 박스권의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슈가 있다면 올라갈 것이고 이슈가 없으면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거래량도 크게 터지지 않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박스권 상단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고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을 하락 이탈했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아래 차트들을 보시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주가가 상승했다가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박스권을 만들고 또 돌파하니까 상승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요. 고점이 띵띵띵띵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점도 띵띵띵띵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는 박스권 이 파동에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점이라도 높아져요. 고점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곧 박스권을 돌파할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차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면 곧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도 재료를 가지고 돌파를 해야 의미가 있지 재료 없이 그냥 돌파를 한 경우는 페이크일 확률이 높아요. 돌파하는 척 하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게 돌파를 하는 건지 알고 매매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고점이 이제 하락 돌파하기 전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죠. 한 차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 지지를 깨기 전에는 고점과 저점도 살짝 낮아졌었죠.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해요. 이전 고점보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이거는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헤드앤숄더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낮아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같은 맥락으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고 하는 매매를 하고 계시다가도 하단에 샀다가 상단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 물량을 줄이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박스권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 매도, 하단에 매수, 상단에 매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단 이탈 시 손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에 함께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재료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도 가능을 하다는 거고요. 재료를 모를 때 무작정 매수를 하시다가는 고점에 물리게 되는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박스권 중간부부터 강하게 돌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박스권을 갭으로 띄워서 돌파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시초가부터 갭으로 떠서 박스권 매물을 돌파해서 시초가를 형성할 때는 이게 박스권 매물을 돌파해서 위로 날아갈 것이다 라는 힌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왔을 때, 주가가 상단까지 내려왔을 때 그 눌림의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주식이 상단을 돌파할 때 잡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거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얘가 운 좋게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 박스권 상단이 지지 매물대가 되어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큰 슈팅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돌파 후에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의 매매 방법,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해서 추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할 때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종목을, 예시 종목을 볼게요. 박스권 돌파 지지하는 종목 HLB 제약과 산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들, 이렇게 지지하는 부분들, 이렇게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이 박스권을 갭으로 띄워서 여기 갭으로 띄워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갔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이 발생하면 이렇게 슈팅을 줄 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지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단봉들이 이 위치에서 오랫동안 지지를 했어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볼까요? 여기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더 크게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종가까지 이어져 있는 이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매물대들과 이번에 상승한 여기에 몸통 매물대가 합쳐져서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한 다음에 이런 캔들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이런 지지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고, 이런 박스권들을 돌파해서 지지한 다음에 상승, 돌파 후에 지지한 다음에 상승,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박스권의 매물대 흐름을 돌파하니까 상승 추세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산돌입니다. 산돌,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냥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이 언덕 매물대 있죠? 여기 보시면 얘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돌파했다가 장기 평형 맞고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이런 자리에서 한 차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할 때 매수해서 돌파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락해서 박스권 상단을 살짝 깼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매수해서 다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발생을 한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렌시스와 인성정보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는 어디가 박스권일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요. 이런 뚫지 못하는 고점 매물대, 이렇게 지지하는 매물대, 그리고 이 박스권을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박스권 상단까지 이 캔들이 한번 소화를 해주고 이 캔들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갭을 띄웠죠. 이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간까지 갭을 띄운 다음에 추가 슈팅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로 다시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추가 슈팅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도 결국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이런 긴 박스권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했다가 죽고 돌파했다가 다시 죽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서 지지를 이틀 동안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추가 슈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인성정보를 보실게요.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는 박스권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후행성이지만 이 인성정보의 차트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슈팅이 나온 이 부분이 앞에 어떤 박스권을 돌파했길래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가 보시면, 먼저 매물대는 앞쪽에서부터 형성이 되었겠죠. 앞에서 큰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은 이 캔들과 이 캔들, 이런 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대표 캔들이 만들어진 이 박스권을, 얘는 상단 박스권이에요. 얘는 여기서는 이렇게 상단 박스권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단 박스권을 먼저 분석을 할 거예요. 이 캔들과 이 캔들을 중심으로 여기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매물대 이하로 잘 빠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는 여기서부터 다시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 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도 지지를 했다가 또 고점은 뚫었지만 다시 하락하고, 고점은 뚫었지만 다시 하락하고, 고점은 뚫었지만 다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스권을 뚫기 전에 발생하는 현상인 저점 높이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저점을 높여서 이런 부분의 매물대를 이 캔들로 한번 소화를 해주고 갭이 떴습니다. 갭이 뜬 거는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갭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갭으로 떠서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가벼운 구간부터 슈팅을 준 거죠. 이렇게 슈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매물대까지 피해서 갭으로 떠서 이렇게 슈팅을 주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이해가 가시겠나요? 박스권 추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가는 항상 이런 박스권 추세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건 그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단기 매매 트레이더들은 이런 박스권을 잘 찾아서 그 박스권을 돌파할 때 혹은 돌파 후 지지를 할 때 매매를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박스권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려왔을 때 박스권 상단에 매수해서 추가로 먹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박스권을 이런 부분에서는 뭐 매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캔들을 지지한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해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반등, 잠깐의 반등을 먹는 매매도 추가적으로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에 가지고 있던 재료가 연속성이 있다면 여기서 크게 슈팅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재료의 약발이 떨어졌다면 여기서 짧게 반등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급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